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일단 한 주의 월요일을 출발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쉬지 않습니다. 주말 사이에서도 또 미국에서 이 반도체나 아니면 스마트폰 관련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오늘 새벽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관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게 아니라 품목별로 버켓을 따로 책정을 해서 부과할 것이다. 관세는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관세에 대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 출발 어떻게 할까 많은 관심이 있었고 일단은 뭐 관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나왔을 때는 오늘 출발 강하게 하겠구나 이런 예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일단은 시장이 상승 출발을 했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환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420원대까지 환율이 조금 많이 내려오면서 안정세를 그나마 좀 나타내고 있어요. 요즘에 너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시장 안에서 이제는 상수다라고 생각하는 조건들이 몇몇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관세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리스크고 또 하나가 미국 국채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여전히 4.4%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흐름들, 인플레이션, 고금리 이런 압력이 지속적으로 미국 경제를 흔들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파급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 주에 잘 줄여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시장이 그래도 오늘 다행히 상승 출발을 하면서 코스닥도 지금 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의 분위기 그럼 어떤지 확인을 해볼까요? 싱크풀을 통해서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와 업종, 종목들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싱크풀을 통해서 오늘 이슈 브리핑 함께 여전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업종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약간 관심이 멀어졌던 업종이나 섹터들도 오늘은 부각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뭐 싱크풀의 상에서는 가장 크게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퓨리오사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퓨리오사 AI 메타에서 뭐 인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일단 퓨리오사 측에서는 메타에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죠. 결국에는 우리 토종 AI 관련 칩 관련 회사로 조금 더 경쟁을 해보고 조금 더 연구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퓨리오사 AI가 왜 부각을 받느냐? 이제 퓨리오사 AI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도 오늘 함께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 AI 소프트웨어나 우리나라 자체적인 AI 칩 관련된 종목들이 대선 정책주로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퓨리오사 AI에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퓨리오사 AI 포함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여야를 상관할 것 없이 이 AI 관련된 업종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오늘 강하게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외에도 보시면 정치인들의 이름이 많이 거론되고 있죠. 역시 시장에서는 대선과 관련해서 초기 대선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남북 경협주라든지 이런 테마들도 대선과 관련된 테마로 엮이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뭐 저출산이라든지 일자리 대책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은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대선 정책주 안에서도 수급의 방향성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주에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을 앞두고까지 뭐 6월 초까지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게 될 거니까 타이밍을 일단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XR이나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오랜만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이폰 관련해서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관련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가장 크게 피해를 받는 것이 결국에는 애플일 것이다.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관세를 조금은 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애플 측에서도 뭐 XR과 관련된 스마트 글래스 개발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XR 관련된 종목들이 오랜만에 상승 탄력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반도체도 역시 반도체 관세 조금 감면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외에도 뭐 조선 방사는 여전히 좋습니다. 조선 오늘도 상승 탄력이 다 잘 나타나고 있고 방사는 뭐 조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 탄력이 꾸준하게 나타나면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에 조금 뭐 갑론을박이 펼쳐졌던 엔터라든지 웹툰 관련 종목들은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두 업종은 오늘 파란불을 켜면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슈를 첫 번째 먼저 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 여전히 왔다 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미국 안에서도 미국 그리고 정부 기관 안에서도 말이 다른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주말 사이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일단은 관세 90일을 유예해주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러다가 주말에 우리가 쉬고 있는 사이에 미국의 관세 국경 보호청이라고 해서 CBP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스마트폰이나 반도체에 관련된 상호 관세를 면제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우리가 너무나 기뻤죠. 와,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확실히 좀 강경한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이구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출발할 때 우리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참 트럼프 대통령의 타이밍도 기가 막힙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또 개장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마트폰 반도체 이걸 전자제품 안으로 포함을 시켰는데 전자제품 관세 면제가 아니다. 면제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따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처럼 이런 스마트폰 반도체를 전자제품이라는 품목으로 편입을 시켜서 전자제품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면제가 아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미국 시간으로 오늘 월요일에 구체적인 반도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관련된 관세 정책을 발표할 거니까 그때 가서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장은 오늘 뭐 크게 하락을 하거나 흔들리면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인데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에 대해서 반도체나 스마트폰,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편 관세와 이런 품목 관세를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부과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중국은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입니다. 트럼프 관세 공격에 지난 4일부터 히토류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뭐 중국, 미국이 계속해서 100% 넘는 이제는 뭐 숫자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100% 넘는 관세를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관련된 종목의 주가 흐름부터 일단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오늘 잘 버티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1거래 연속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타나기 때문에 불안한 흐름도 없었던 거는 아닌데요. 근데 삼성전자가 12거래일 만에 현재 장 초반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117만 주 정도 들어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KB증권에서 새롭게 매수 바이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8만 3,000원으로 이제 올려 잡은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관세 불확실성에서 일부 해소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불확실성 구간에서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베트남에서 60% 정도 생산이 되는데 베트남 상호 관세율 64% 일정 부분에서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지금 흐름에서는 그런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시가 대비 상승분 높이는 양봉의 흐름이고요. 2% 상승하면서 56,3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삼성전자에는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면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매도 하지만 물량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지는 않고요. 18만 원 선대를 좀 유지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철강 업체들이 지금 손을 잡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포스코와 현대제철 얘기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짓고 있는 그 제철소 건립 같은 데에 손을 잡기로 했다라는 부분인데 포스코홀딩스가 제철소 건립에 일정 부분 자금을 대면은 일부 철강 물량을 넘겨받는 조건 이런 부분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포스코홀딩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현대제철은 1.8% 정도 상승하면서 22,800원 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제철은 그동안 기간의 한 매도세가 5거래연 좀 이어졌더라고요. 이런 흐름을 뒤집을 만한 그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세를 좀 피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4월 4일부터 히토류의 수출 중단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다라는 거 아침부터 굉장히 시끄러웠고 그러면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부분이 히토류 관련주가 동반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장 마감까지 그 상승폭을 지킬 수 있느냐의 여부인 것 같아요. 일단 유니온 대표적으로 히토류 관련주로 11%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힘이 유지될 수 있는지는 좀 쭉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주가 6,4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 관련주 정리해드렸고요.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퓨리오사 AI. 아까 싱크풀에 가장 크게 관심도를 보였던 업종 테마인데, 자, 퓨리오사 AI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토종 AI 칩 개발 업체로 앞으로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에 넘기지 않고 우리나라 자체 기술력으로 뭔가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퓨리오사 AI에 방문한다라는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러면서 인공지능 AI 칩 설계와 관련된 뭔가 청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되면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선 지난주에 이재명 후보죠. 이전 예비 후보가 지난주에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그 뒤로 첫 일정입니다. 공식적으로 어디를 방문한 첫 일정인데 그게 퓨리오사 AI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AI 산업이나 AI 칩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뒤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산업 분야, 비전, 정책 이런 것들에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재명 예비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들도 역시 여야를 상관할 것 없이 어떤 후보든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이라면 AI 정책에 대해서는 내걸 수밖에 없겠죠. 구체적인 AI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대선 테마주로 대선 정책 수혜주로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퓨리오사 AI 관련된 테마주들이 창투사들이 많았잖아요. 창투사들도 물론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라우드웍스나 마음 AI나 이런 종목들,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로도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선 정책 테마주의 안에서도 수급의 방향성이 이제는 약간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주요 포인트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퓨리오사 AI와 관련된 종목들 주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상한가 간 종목들이 많이 보이네요. 대표적으로 포바이퍼. 반도체 그 화질 개선 AI 그 기술이 탑재된 그런 기술 개발 이력이 있는 그런 대표적인 관련주로 매번 퓨리오사 AI 관련주로 부각을 받는 그런 종목이고 역시나 오늘 상한가 7,800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퓨리오사 AI의 초기 투자자이건 아니면 투자를 한 이력이 있건 대표적으로 DS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 거론이 되죠. 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프릭스 필요회사 AI의 그 IP 컨설팅 관련해서 하는 기업이고요.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컴퍼니 K 역시 5.3%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한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지 워낙 이제 정책 테마주가 강하게 붙은 모양인지라 앞으로도 기대가 되네요.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또 조선입니다. 조선주 지난주에 잘 갔는데 오늘도 뭐 조선주 힘이 좋네요. 계속해서 참 좋은 호재가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조선업을 재건하겠다. 그러면서 기술이 좋은 다른 나라의 선박을 살 수도 있다, 매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잖아요. 이러면서 지난주에 조선주가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는데 자, 주말 사이에는 국제해사기구에서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규제에 승인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2027년부터는 국제항해를 그러니까 글로벌 해운 업체나 선박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5,000톤 이상의 선박을 운영을 할 때 기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친환경적으로 배를 운행하고 해운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합의한 그런 규제를 승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이제 배가 기름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빨리 선박의 교체 수요가 빨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배를 교체하려는 수요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조선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친환경적인 정책들도 우리가 조선업체의 또 하나의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국제해사기구 요거 승인할 때도 미국은 반대를 했는데 어쨌든 글로벌 표준이나 기준들이 친환경 선박으로 이동하고 있다, 바뀌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러면서 대형 조선사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지난주부터 상승을 출발했습니다. 자, 이제는 조선 기자재도 봐야 된다.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신고가 행진을 펼칠 것이다. 그런 예상들이 많은 상황인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조선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오션이 3% 상승하면서 8만 원 선을 되찾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교보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9만 1,000원까지 올렸거든요. 그동안은요, 그래도 뭐 잘 나간다 했었지만 실적단에서는 저가 수주 선박 물량 이런 부분이 약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고환율, 후판 가격, 뭐 인하, 외주 업체에 맡긴 그런 비용에 대한 절감 그런 효과들이 더해져서 앞으로 실적 개선의 상승 폭이 높아질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또 9만 1,000원으로 올렸다라는 점 참고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HD 현대중공업은 제 기억상 3월 말부터 주가가 그 상승 추세가 굉장히 괜찮았던 흐름들이 있었는데 기관의 순 매수세가 10거래 연속 좀 쫙 붙어주더라고요. 현재도 1% 상승하면서 34만 7천 원 선을 보여주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이후에 대담에서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자회사가 HD 현대 3호인데 대량의 수주 물량에 대한 풍문 보도에 관련돼서 조금 더 저희가 분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주가만 좀 한번 훑어보시고요. 이 시간은 22만 2,500원 선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하나오션과 요즘 대조되는 흐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원유 시추선인데 삼성중공업은 몇천억 원 차익을 내고 팔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오션은 물밑 협상까지 갔다가 끝까지 갔다가 안 팔았습니다. 원유 시추선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HD 현대미포 이거는 이제 1분기 증권사에서는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는 좀 하회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좀 점차적으로 좀 괜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 관련주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오늘 한 주의 출발 좋게 스타트를 거했습니다. 이제 종목별 투자 전략 필요한 시간인데요.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하게 종목별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시장에 대한 궁금증 함께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채팅창에 궁금증 올려주시면요. 오늘 함께 하시는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그에 대해 해답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테고요. 먼저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와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김태훈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장 지난주만 봤을 때 변동성이 정말 큰 증시가 우리 시장도 그렇고 뉴욕 시장도 그렇고 이어졌었는데요. 결국에는 좀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셨을까요? 일단 지난주 일주일 동안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네, 맞습니다. 그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상호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20%, 15% 정도 한꺼번에 폭락을 했다가 지금 그 3분의 2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역시 이제 상호관세를 유예를 한 게 영향을 미친 건데요. 이렇게 시장에서 이런 변동성이 크게 작동할 때는 투자자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더더욱 중요한 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그 말 그대로 이 경기 침체로 빠져든다는 게 여론의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투자자들 대부분이 미국 경제가 불확실성이 놓여 있고 불확실성이 미국 경제를 침체로 이끌고 있다라는 불안감 속에 쌓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중단하고 연말까지 지켜볼 거다라는 게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 내 유동성 유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제대로 된 반등을 이어갈 수가 없겠죠. 거기다가 미국 국채 시장에서 이 미국 국채가 대규모 투매가 나오면서 여기 때문에도 시장이 더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이 상호관세를 일단 중국을 제외하고 90일 동안 유예를 하겠다고 그랬고 지난 그 주말 사이에는 반도체와 PC 등에 부과됐던 그 관세도 유예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이 나왔다가 이게 또 여론이 악화되니까 일요일 날 또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나 이런 컴퓨터나 이런 쪽은 다시 한번 따로 반도체에 대해서 이 종목 관세를 부과하는 걸 검토하겠다라고 또 말이 나와서 시장이 굉장히 좀 불확실성에 빠져들었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가고 있는지 투자자들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해지고 있는 장세고 미국은 여기다가 환율 전쟁으로 미중 간에 이게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위안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려서 지난번 트럼프 일기 때도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이런 관세 오른 것을 일정 부분 상쇄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때문에 또 이제 환율 전쟁으로 갈 수 있고 내일 모레 발표할 미국 재무부의 이런 환율 보고서가 또 중요한 시장의 귀추를 주목받고 있죠. 이제 시장은 이 트럼프의 입에 모든 그 트럼프 시장 참여자들의 눈과 귀가 모아져 있습니다. 트럼프가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면 그에 따라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도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미국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장세에서는 일정 부분 현금을 들고 가는 게 그나마도 좀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이 불안감이 커질 때는 안전자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금값이 지금 금값 국제 선물 가격 이쪽이 온스당 3,254불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일단은 현금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장인 만큼 보다 더 발빠른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세 번째로 금에 대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요. 지금 나온 게 지금 3,700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심이 높아지고 현금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라고 지금 파트너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 정책주, 히토리 관련 기업들, 대외적인 대내적인 이슈까지도 좀 주목받고 있는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보고 계실까요? 그 예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는 디커플링된 증시입니다. 네. 미국은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멈춰버렸고 우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내일 모레 이제 있을 한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동결로 가져갈 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1,470원, 80원까지 거의 그 목전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2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은 한 번쯤 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이 경기에 대한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한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즉 고용 문제에 있어서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좀 두려움, 그러니까 위험, 리스크 안에 빠져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도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테마주들, 정치인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주말 동안 한번 찾아봤더니 뭐 상지건설 같은 경우는 525%가 이번 달 들어서만 4월 1일 종가 대비해서 4월 11일 지난 금요일 종가죠. 600%요? 이게 525%나 올랐고요. 에르코스 같은 경우는 311%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도 159%나 올랐고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이 막연히 특정 정치인과 이 회사의 뭐 고위 임원이나 아니면 이 회사가 위치한 소재지나 이런 것들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이런 기대감에 막연하게 뭔가 좀 뭐 덕을 보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예전부터 학습 효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익과 연결되는 건 정책 테마주로 만들어지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재명 전 대표가 프리오사 AI를 방문하면서 DS 인베스트먼트와 TS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포바이퍼 같이 이 프리오사 AI랑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상한가를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이번 이 더불어민주당 이런 쪽에서 나오는 일자리에 대한 이런 정책들 대선 공약이 되겠죠. 이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다른 야권 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부분 또 교육과 보육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책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제 조기 대선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기 대선과 관련된 정치인 테마주들이 움직인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예전에 여러 번 반복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박근혜가 퇴출되고 그러니까 이 파면되고 나서 있었던 그 조기 대선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정치인 테마주 중에 지연, 인연, 학연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오른 그 주가에서 그 주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 주가는 다시 처음 출발한 위치로 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장대 양봉을 보고 뛰어든 투자자들은 그 상투에 물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그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 이 K 컨텐츠를 국가 기간 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여기다가 세제 혜택도 주고 육성도 하겠다라는 정책이 만들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K 컨텐츠는 파급 효과가 많으면서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이고 또한 이게 이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젊은 친구들의 이 창의성이 돋보이는 그런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K 컨텐츠와 관련된 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K 드라마, K 무비, K 팝 관련된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고 이러한 이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세금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나중에도 대선 정국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정부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점,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맥 중심의 그런 테마주보다는 정책주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당을 떠나서요 공통적으로 밀고 있는 뭐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인맥주 해서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유력하게 꼽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주말에 또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된 인맥 테마주들은 완전히 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된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오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자세히 해주셨는데 대선과 관련된 정책 관련 섹터를 처음으로 좀 뽑아주셨습니다. 창투사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필요사 AI 관련 기업들이 정말 오랜만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실까요? 그 말 그대로 창수사들은 이 벤처 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금융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벤처 기업은 말 그대로 이런 일자리들,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들을 만들어놓은 회사고 또 요즘은 실버 창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수사들이 돈을 많이 이제 외부로부터 투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그만큼 많은 돈이 다시 투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벤처 기업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공약으로서 가장 적합한 그런 테마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제 벤처 붐이 일어나면서 그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붐이 일어났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창수사를 통해서 대규모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벤처 붐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코스닥 붐이 일어났죠. 그것처럼 이 창투사들에 대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 즉 가장 먼저 금리 인하를 해서 시장 내에 자금이 여유 있게 유동성 자금이 많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투사들은 이러한 그 수혜를 보면서 이런 돈을 신규로 들어오는 유동성을 갖고 새로 펀드를 만들고 그 새로 만들어진 펀드에서 투자를 통해서 벤처기업들에게 자금이 흘러가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고, 이번에 보니까 이제 마중물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에 돈을 투자해 주겠다고 그러는데요. 주로 AI, 바이오, 컬처 앤 콘텐츠, 그다음에 국방, 에너지, 팩토리 자동화, 또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 관련된 분야에 국가 주도로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선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 종투사, 종합투자사들이 발행어음 조달액의 약 25%를 의무적으로 이러한 모험 자본에 투자하도록 하는 이런 그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말 그대로 창수사들은 외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창수사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타이밍이 되신 거고요. 이 중에서 LB 인베스트먼트, 이 회사는 신협중앙회의 출자 사업에 이번에 그 우선 운용자로 선정이 돼서 이 신협중앙에 돈을 받게 됐고요. H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투자 기업인 달바글로벌이 IPO에 들어갑니다. 그 말뜻은 이 달바글로벌이 상장했을 때 뭐 일정 기간 3개월 정도 보호예수는 하겠지만 이 상장한 이후에 이 달바글로벌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도 안다르라고 이 여성복 있습니다. 그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해서 지분을 확보했는데요. 이 안다르가 추가적으로 이제 IPO에 다시 나설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기술투자에게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창수사들을 잘 보셔야 될 타이밍이 돌아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투사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세 가지 종목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시장에 대한 또 질문을 한 분이 주셔서 그다음에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이 흐름이 좋은가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아무래도 조선주들 같은 게 탄소세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시세를 오늘 강하게 낼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이 많았었거든요.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 조선주를 네. 일일비하시면 안 됩니다. 네. 조선주는 작년부터 확실히 호황으로 넘어갔고요. 네. 조선 3사가 모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조선업종은 우리나라 기존에 우리가 상선 위주였다면 요번 올해부터는 이 군함 같은 특수선 네. 쪽에서 확실히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미국이 그 미국 외에 다른 우방국의 조선사를 이용해서 그 미국 군함을 그 만들겠다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고 이 대상이 바로 우리나라 조선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예전에 없던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사들 점프업을 할 수, 실적에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요. 미국이 LNG를 채취하는 것만큼 해외 수출하겠다는데 거기 운반하는 LNG선 또한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우리 조선사들이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시장들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이 조선 시장의 전체 시장 캐파를 달리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사들은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면 말 그대로 이제 무릎 지났기 때문에 무릎에서 상투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시장에 좀 말 그대로 뷔페가 열린 겁니다. 여기에 빨간 불을 보고 뛰어들어서 잡는 부분도 최근에서는 뭐 상투가 아니라 이거는 무릎에서 잡는 거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으실 것 같고요. 오히려 바람불이 들 때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게 현명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는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섹터 이야기는 빠르게 이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로 오늘 SSD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SSD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좀 집중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그 말 그대로 미국이 AI 뭐 인프라에 투자를 엄청나게 한다고 네. 했는데요. 미국 전역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이 SSD입니다. 이게 근데 이 SSD를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많이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SSD 쪽에 미국의 관세 문제만 없다면 이 업체들은 돈을 벌어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관세를 부과했다고 그래서 이게 좀 주춤을 했죠. 그런데 지난 주말 사이에 이 트럼프 쪽에서 이 반도체나 이런 쪽에 대한 관세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요번에 유예를 좀 하겠다는 식으로 또 말이 나왔고, 물론 그게 주중에 또 변복이 되긴 했으면, 하지만 오늘 새벽,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트럼프 쪽에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구체적으로 말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SSD 관련해서는 미국이 이익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세가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면에서 이 AI 데이터 센터용 SSD 수요가 늘어날 것인 건 명약 관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고, 그중에서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SSD 1차 협력 업체입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액 중에 약 32% 정도, 작년 기준입니다. 32%가 이 한양 디지텍은 SSD 쪽에서 발생한 매출입니다. 그리고 TLB 같은 경우는 SSD용 PCB를 양산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이게 올 하반기 뒤에서는 CXL PCB도 양산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LB는 말 그대로 파란색을 나타낸다면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거고요. N-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업체이긴 하지만 이 업체는 SSD 관련해서는 진짜 오리지널 전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용 SSD를 주력으로 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N-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이 N-디바이스는 확실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알겠습니다. SSD 역시나 이번 주까지도요. 결국에는 트럼프 관세 리스크를 얼마나 피해갈 수 있느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연장선상으로 SSD 관련돼서 언급해 주셨고, 거기서 매출이 좀 크게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도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오늘의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이번에 좀 약간 색다른 종목인데요. 네. 이 아이스크림 미디어라는 회사입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요? 이 회사가 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 1위, 그러니까 국정 교과서에서 1위 업체입니다. 네. 말 그대로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리고 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500만 개가 넘는 이 교육 교보제들, 그러니까 컨텐츠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초등학교 교육 시장에서는 독과점 사업자로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는 회사이기도 하고, 이 회사가 진짜 가치가 있고 성장성이 있다는 부분은 AI 디지털 교과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교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할 교실은 결국은 AI 디지털 교과서 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아이스크림 미디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데요. 매수가는 14,500원, 목표가는 23,5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손절가는 일단 짧게 잡아서 13,800원을 보시고요. 이 회사는 이 모회사가 시공테크입니다. 이 말 그대로 튼튼한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미디어 자회사 관련 관계사로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업체도 있는데요. 아이스크림 미디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독과점 업체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이스크림 미디어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밴드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해서 공략주까지 알아보는 시간 이어져 봤고요. 여러분들 궁금증도 해소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월 8일 미국의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파나마에 방문했는데요.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장관이 파나마를 방문한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Together, we must prevent war by robustly and vigorously deterring China's threats in this hemisphere. President Trump has made it clear that the Panama Canal and the canal areas cannot and will not be controlled by China.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파나마 뉴스. 예전에도 파나마에 대한 정보들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더 업그레이드된 파나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정중앙에 위치한 파나마. 원래는 이곳은 산맥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이 산을 깎아 인위적으로 만든 운하인 거죠. 때문에 파나마 운하의 높이는 해수면보다 최대 26m가 높습니다. 그래서 파나마 운하의 통과 방식이 특이한 건데요. 관문을 열고 배가 들어오면 물을 채운 뒤 통과합니다. 때문에 예전에 파나마의 걱정거리는 국제 관계보다 기후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부족해지고 배가 지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거기에다 운하 폭이 좁아 큰 배나 군함이 지나갈 수 있는 곳도 아니었죠. 때문에 파나마 운하는 예전에는 미국에게 중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2016년 파나마 운하가 확장 공사를 하게 됩니다. 덕분에 LNG 운반선, 군함, 대형 선박들이 파나마 운하를 지나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파나마 운하는 선박에 대한 새로운 크기 기준을 설정하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네오 파나막스입니다. 이렇게 파나마는 미국산 천연가스 수출의 주요 통로로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파나마 운하가 없다면 미국 서해안과 동해안 간 물류를 배송하는데 약 2만 킬로미터를 더 돌아가야 하는데요. 뉴욕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해상 운송은 파나마 운하를 통하면 2달이 걸리지만 파나마 운하가 없다면 넉 달이 걸립니다. 때문에 파나마 운하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물류 비용,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 수입은 2024년 기준으로 35억 달러에 이르고 2025년에는 물동량이 증가하며 연간 6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신경 쓰는 요인 중 큰 부분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파나마가 참여하면서 파나마와 중국은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파나마는 대만과의 수교를 단절하고 중국과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중국의 기업들이 파나마 주요 항구 운영권을 확보하기 시작하는데요. 미국은 이것을 경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파나마를 통과하는 선박의 약 70%는 미국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파나마 운하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미국의 물동량 정보를 비롯해서 미국의 군함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 파나마 운하 주도권을 둘러싸고 또 다른 갈등을 깊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저희가 지켜보면서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일단은 코스닥은 705포인트, 1.4% 넘게 상승세, 코스피도 0.85%, 2,450선을 회복하면서 한 주를 출발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중국 쪽의 시장 상황 좀 체크를 해보면 지난주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도 중국이나 홍콩 시장은 계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상해 종합지수 0.4% 상승 출발을 했고 홍콩 항생지수는 더 가파르게 2%가 넘게 급등하면서 오히려 중국 시장은 미국의 관세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5거래일, 오늘도 만약에 상승을 하면 5거래일째 계속 상승 탄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일단 중국 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1.1% 정도 우리랑 비슷하게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장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인사이트,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원 기자와 함께 제약 바이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제약 바이오 어떤 업종, 어떤 회사를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까 찾아보니까 유한양행을 네. 좀 봐야겠습니다. 유한양행 작년에 너무나 좋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3월 20일이었죠. 지난달 20일에 네. 유한여행과 이 얀센이 폐암 병역요법 새로운 임상 데이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네. 요거가 관련해서 일단은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는 또 뭐라고 했는지도 네,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서 지난달 20날 발표한 네. 그 렉나자 병역요법 데이터를 두고 이게 이제 표준 치료제로 등극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네. 그렇다면 그 이미 표준 치료제로 이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의 이제 타그리소. 대응책은 어떨 것인가 이것도 사실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고요. 네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는 EGFR이라는 우리 그 몸속의 그 단백질 중 하나인데 이게 변이가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를 말하고 네. 이거는 2018년에 1차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고 이후에 이제 현재 의사들이 가장 믿고 쓰는 표준 치료제 입지를 좀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유한양 렉나자와 얀센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똑같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데 지난해 8월에 1차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고요. 아직 네. 표준 치료제는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0날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타그리소보다 생존율이 더 높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표준 치료제로 이제 타그리소랑 나란히 입지를 할 것이다, 자리할 것이다 이런 네.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렉나자 리브리반트 병역요법 작년에 이제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타그리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준 치료제로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그럼 표준 치료제가 되려면 네. 이 유한여행과 얀센의 이 병역요법도 표준 치료제가 되려면은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네, 어디 그렇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승인은 필요 없고 네네. 이제 그 NCCN이라는 네. 그 미국의 그 주요 암 센터들이 정하는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권고였는데 네네. 여기서 선호 약물로 등재가 되면 사실상 표준 치료제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FDA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떤 공식적인 관문은 아니지만 아니고. 이제 권고를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선호로 등재가 돼야 됩니다. 이 NCCN은 미국 종합 암 네트워크의 약자이고 네네. 여기서 가이드라인을 이제 매년 만들고 있는데요. 뭐 MD 앤더슨이라든가 메이오 클리닉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 암 센터, 암 병원들의 이제 컨소시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NCCN 가이드라인에는 총 4개의 크게 카테고리가 있는데 A1이 있고 EA, EB, 3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의 카테고리 1에 이제 들면은 네. 이제 표준 치료제로 이제 등극을 할 수 있는데 이 원 중에서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네, 이미 렉나자 병역요법은 카테고리 1에 속하는데요. 표준 치료제가 아닌 이유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냥 권고의 입지이기 때문에 네. 인데 여기서 이제 선호로 한 단계 더 카테고리 1 중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사실상 이게 표준 치료제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3상 결과에서 아주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니 이게 등급이 이제 한 단계 업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지금도 그 카테고리 1에 속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권고에서 선호로 네, 선호 변경이 약물로. 돼야 되는 네. 선호 약물로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예. 뭐 어떤 내용의 데이터가 나왔길래 네. 이게 표준 치료제로 등급이 상향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이제 표준 치료 되려면 그 고수준의 임상 근거가 필요하고 네네. 전문가들이 만장일치 뭐 이런 걸 거쳐야 이제 좀 됩니다. 네네. 이제 지난달에 얀센이 발표를 했는데 그 유럽 폐암학회에서 그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렉나자 병역요법이랑 타그리소를 직접 비교한 임상이었는데 생존 기간이 타그리소 대비 1년 이상 늘었다. 환자들의 생존 기간이. 네,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3년 생존율이 타그리소는 51%였는데 렉나자 경용은
6%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네. 자, 유럽 폐암학회에서 열린 여기에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어쨌든 타그리소보다 더 좋은 결과들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 유한양행에 있어서도 너무나 좋은 소식인데, 근데 이제 반대편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네. 표준 치료제는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였으니까, 네. 타그리소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공식적으로 네. 입장을 사실 밝히지 않고 좀 이렇게 침묵을 하는 한편 이제 ELCC 그 발표한 그 데이터를 발표한 날에 이제 네. 그 토론 세션이 후속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어. 이걸 끝까지 다 봤더니 어. 전문가들은 사실 표준 치료제 등급이 유력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좀 짚어주더라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네. 아, 그래서 어떤 후속 세션에서 이야기가 나왔냐 네네. 이렇게 한번 봤더니 그 독성 이슈가 렉나자 병용요법은 좀 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표준 치료제는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그 가장 먼저 이렇게 권고되는 그 약물인데 네네네. 만약에 독성이 이슈가 있다고 하면 그쵸. 환자들 특히 고령의 환자들이고 면역 체계가 좀 약하면 이걸 쓰기 좀 꺼려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표준 치료제 등급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아. 이런 입장을 좀 우회적으로 이렇게 좀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네네. 조피아 피오드로스카라는 교수가 말했는데 이분은 네. 이제 종양 학 전문가입니다. 아미반타맙과 레이저, 그러니까 렉나자 병용요법의 부작용 위험은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EGFR 야생형 억제로 인한 피부 독성이 많고 약물 주입 관련 반응, 정맥 혈전 색전증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용량 감량이나 치료 중단 비율도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 부작용 위험으로 1차 치료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렉나자 병용은 두 가지 약물을 섞는 거기 네. 때문에 안전성 이슈가 그냥 기존에 하나의 약물 썼을 때보단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여전히 글로벌 표준 요법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 점을 이제 확실히 못 박았습니다. 네, 네. 이런 점들은 사실 그때 렉나자의 병용 데이터가 발표될 당시에 네. 이런 세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언론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랬나요?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이 부분을 주목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평가들이 약간 엇갈리는데 나온 데이터 상으로는 어쨌든 타그리스보다 더 좋게 결과가 나왔는데 또 실제로 사용하는 의사나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좀 엇갈리는 판단들이 나왔네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한 교수, 이 조피아 교수라는 한 사람의 말에 뭐 이분이 뭐 저명한 학자일 수는 있겠지만 그 말에 따라서 뭐 우리가 100% 믿거나 그걸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조금 저희도 헷갈리는데 네.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는 뭔가 대응책을 어쨌든 데이터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도 뭔가 대비책이나 긴장감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긴장감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본사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네네. 뭐 행간의 의미를 보면 확실히 의식을 그쵸. 하고는 있을 거고 뭔가 약간 디스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예. 나름의 대응책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조금 더 여쭤보니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이제 렉나자 병용이 갖지 못한 네. 어떤 적응증, 그 폐암 신약의 적응증 확장을 이제 계속 해 나가고, 그러니까 임상적 근거를 계속 빌드업을 해서 그런 점에서 렉나자와 타그리소의 차별점을 좀 이렇게 명확히 하겠다 이런 이런 입장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타그리소가 이제 가장 이제 홍보가 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 표현이 네. 백본 치료제라는 겁니다. 백본? 네, 네. 백본. 그러니까 모든 그
단독이든 병용이든 어떤 걸로 하든 모든 치료의 시작과 기준이 되는 필수 약물을 백본 치료제라고 하는데 이게 그 타그리소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타그리소는 폐암의 초기부터 말기까지 전주기를 커버하는 약물이랑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임상시험을 계속하고 있고 네네. 적응증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요. 그 현재 지금 EGFR 변이가 확인된 조기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환자에서 네. 이제 수술을 이미 했지만 다시 재발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 약물을 쓸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재발 방지 요법으로의 적응증까지 확대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적응증은 렉라자 병용과 아직 갖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얀센 측이 그러면 이 조기 폐암 쪽에서도 적응증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네. 또 그렇지도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기 폐암 치료제 그리고 수술 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이 치료제로서의 적응증을 확보한 건 지금 타그리소가 그 유일한 유일하네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할 것 같고 네. 또 다른 뭐 임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경쟁력을 더 지금 부각을 하고 렉라자 이쪽으로는 약간 아직은 우리를 못 따라오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항암제하면 내성 문제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성 관련해서도 임상이 아까 다른 임상도 네. 진행하고 있다고 네. 했는데 내성 관련 임상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또 이제 중요한 또 경쟁력 포인트입니다. 네네. 이제 2건의 내성 관련 임상 시험을 오. 진행을 했고 또 비슷한 렉라자 병용 데이터 발표 때랑 비슷한 시기에 또 이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네네. 반응률이 50% 이상 나타난 것도 있었고 또 환자의 반응 유지 기간도 길었다. 그러니까 내성 극복에서도 지금 좋은 결과를 타그리소가 내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의 이제 직접 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네. 우리는 영업과 마케팅 이런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모두 임상 연구 근거로 답을 하는 게 원칙이다. 좀 이렇게 좀 말을 아꼈고요. 네. 또 ELCC 그러니까 유럽 그 폐암학회에서 발표된 그 렉라자 병용요법 결과를 우리도 다 봤는데 그 표준 치료제가 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그렇게 분위기가 썩 좋지는 네. 뭐 안 않다. 하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니까 만약에 문의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조심스럽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제 행간의 의미를 읽어보면은 이제 아직은 우리가 표준 조금 더. 치료제로서 입지가 아주 강력하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뭐 경쟁사 쪽인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는 렉라자가 이 표준 치료제로 등록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어쨌든 구체적인 데이터는 또 성효과가 더 좋은 걸로 렉라자 쪽이 나왔으니까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진짜 표준 치료제로 등급이 올라갈지, 요거에 따라서 유한양행의 또 주가가 앞으로 또 튀어오를 수 있을지 여부를 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뉴스를 저희가 계속 좀 팔로우하면서 석지현 기자가 또 나오면은 또 한번 알려주세요. 네. 자, 그럼 다음 또 주제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어쨌든 빠르게 가볼 텐데 네. 관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렇죠. 제약바이오 네.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보긴 했는데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을 계속 왔다 갔다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제약바이오는 또 지금 약간 관심에서 멀어졌어요. 이런 상황이긴 한데 관세 영향이 일단은 90일을 유예해 줬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원래 이제 의료기기 25% 네네. 이제 이거 관세는 사실상 확정이었었는데 이게 유예가 됐고 그쵸. 이제 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의약품이 네. 의료기기 말고 의약품 같은 경우는 좀 원래는 좀 이제 관심 받기였기 때문에 네. 이게 시장에서도 그냥 정확한 어떤 이것 때문에 오른다라는 거 없이 뭐 미국이랑 좀 관련되거나 미국으로 진출을 그쵸. 하고 있거나 매출 비중이 좀 높다거나 뭐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그냥 좀 약간 떨어졌죠. 약간은 대중 없이 뭐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른 기업들을 좀 보면은 네. 3빌리언이라고 3빌리언? 네. 희귀 질환을 이제 유전자 검사, 희귀 질환을 네네네. 검사하는 유전자 키트를 개발한 그쵸. 곳이 지금 유예 발표 이후 3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오, 이제 왜 그럴까요? 9일 날까지는 이제 떨어졌다가 관세 유예가 발표되고 그날 11% 올랐고 그 다음 날도 5% 가까이. 지금도 아마 오늘도 4% 가까이 3% 오르고 올라요.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 직접 전화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물어봤나요? 뭐 관세 이슈 일부가 해소되면서 갔다라고 하셨습니다. 매출을 70% 이상이 3빌리언의 해외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앞으로 미국의 현지의 법인도 설립할 예정이어서 네. 뭐 지금 유해 이슈도 그렇고 앞으로 미국에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 나갈 그럴 방침인데 이렇게 뭐 유해가 나오고 앞으로는 또 아예 이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자체가 관세 대상이 되지 않고 뭐 이런 경우가 지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을 해서 주가가 반등이 강하게 나타난 것 같다. 이렇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3빌리언은 일단은 오늘도 3% 오르고 있는데 미국 쪽에 뭐 전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이군요. 네, 해외 70%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70% 해외 쪽인데 미국 쪽으로도 진출 가능성이라든지 여기에서 또 현지 법인 설립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네. 하니까 네. 한번 지켜보겠고 다른 또 기업 프리스티지 바이오파마도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여기는 왜 그랬을까요?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해서 네. 그룹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제 파마의 경우 12% 관세 정책 발표 이후 네네. 올랐고 11일에도 금요일에도 6%대 올랐고 오늘도 아마 4% 넘게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그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췌장암 신약을 개발 중인데요. 임상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한데 임상 1, 2A상이 끝나면 이제 조건부 허가를 이제 품목 허가 신청해서 빠르게 시장에 제품을 내놓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의약품은 의약품 중에서도 필수 의약품, 그러니까 항암제와 같이 환자들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아예 관세가 그렇죠. 적용이 안 될 수도 관세 없다고 있잖아요. 했죠. 네. 그런데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그것도 췌장암 항암제를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 완전히 거의 무풍지대급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것 같다고 회사가 해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바이오 시밀러 사업도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쵸, 근데 그쵸. 이제 바이오 시밀러 제품 같은 경우는 미국은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 정책 기조가 약가를 인하하겠다라는 그쵸. 약을 싸게 거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 예. 시밀러가 시장에서 퇴출될 일은 이제 거의 없다. 뭐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항암제도 있고 CDMO 쪽에서도 미국에서 어쨌든 사업을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오늘도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4.26% 오르고 있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트럼프 대선 전에 이제 대통령 당선되냐 마느냐 이럴 때 또 이슈가 많이 됐던 게 생물보안법이잖아요. 네. 생물보안법 어쨌든 중국을 지금 미국이 때리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생물보안법 때문에 우리 업체들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데가 수혜 네. 많이 받을 거라고 기대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지난주에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네네. 이제 생물보안법을 어쨌든 빠르게 통과될 것 같다. 뭐 네네. 이런 뭐 보고서가 나왔다고 언론에 보도가 그러게요. 됐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아닌 바이오로직스가 이 CDMO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생물보안법이 다시 통과가 될 것 같다. 지난해에는 원래 지난해에는 그 상원 의원 쪽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반대를 해서 이제 통과가 안 그쵸, 됐지만 예. 다시 추진이 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만약에 생물보안법이 빠르게 좀 그 통과가 된다고 하면 바이넥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이런 CDMO 기업들이 좀 그러니까요. 미국 시장에서 그쵸. 좀 영향권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시장 분위기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생물보안법 이슈도 저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국 쪽에 제약바이오를 계속 또 다음 차례가 올 수 있으니까. 그죠? 지금 뭐 반도체, 스마트폰 이거에 지금 또 이슈가 이번 주에는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또 결정이 되고 나면 다음 업종으로 또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는 제약바이오 턴이 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좀 떨어집니다. 100만 원 선을 지금 위태위태하고 있는데 이런 때 또 어떤 이슈들을 살펴보고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석재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는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 미국의 보복 관세에 이어 본격 대응, 지샹항공, 미국 보잉 항공기 인수 보류, 히토류와 자석의 선적 중단, 할리우드 영화 수입 감축, 미국 정부 망간 단계 국가적 전략 물자 비축 행정명령 초안 준비 중, 대한민국 증시 히토류 섹터 강세의 특징주 노바텍입니다. 자, 이번 주도 참 또 폭풍이 휘몰아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정권이 아주 평행선을 그으면서 어디서 끝날지 알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지난주 마지막 금요일은 급등하면서 끝났습니다만, 자,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던 증시였죠. 자, 다우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의 모습이죠. 정말 양봉과 음봉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그렇죠. 하루의 변동성도 심했고, 하루는 장대 음봉, 하루는 장대 양봉,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뭐 마지막에 좀 유종의 미라고 해야 될까요? 금요일 날 그 막판에는 좀 좋았긴 했습니다만, 이 변동성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뭐 봉의 길이도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큰 봉이 없었는데 급작스럽게 관세 전쟁을 하면서부터 42,000에서 36,000이라는 거의 7,0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변동성이었습니다. 자, 다우는 1.56으로 일단 마무리는 짓고 끝났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이제 2.06 오르고 끝났습니다만 나스닥도 변동성이 굉장했죠. 하락갭도 있고 막 장대 양봉도 있고 하루에 변동성 큰 이 윗꼬리 아랫꼬리 긴 봉도 있고요. 난리를 쳤습니다. 자, 2.06 S&P 500입니다. 자, S&P 500은 1.81% 정도 올랐고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가겠습니다. 나스닥과 필반이 그래도 다우 S&P 500보다 많이 올랐네요. 자, 이 3,990.90 거의 4,000포인트 바로 직전까지 일단 끌어올리면서 약간 아홉수처럼 9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자, 가장 많이 일단 반등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독일도 마찬가지죠. 이게 유럽까지 지금 영향을 미쳐서, 그렇죠?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던 것들 한순간에 마치 여기서 마치 더 이상 그 등산하면서 더 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낭떠러지에서 발을 헛디딘 것처럼 순간적으로 그냥 급전 직하를 해버렸죠. 자, 일단은 반등을 해서 독일도 조금 정신을 조금 차리려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브라질입니다. 세계 증시가 다 비슷하죠. 낭떠러지에서 추락한 것처럼 확 떨어졌다가 약간 밑에서 튀어 오르는 듯한, 그렇죠? 탄력의 어떤 탄력성을 시험해보는, 탄력도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많이 튀어오른 증시가 있고요. 덜 튀어오른 증시가 있죠.
자, 일단 이 브라질도 전 저점에서 튀어 오르면서 끝났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인도도 가파르게 튀어 올랐죠. 인도도 굉장히 가파르게 튀어 올라오면서 갭하락과 갭상승이 계속 교차를 하면서 결국에는 균형점은 맞추고 끝났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상해입니다. 상해도 일단 반등을 했지만 상해는 하락갭이 크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어느 나라라고 피해를 무슨 저기 할 수는 없죠. 피해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의 심장을 겨눠도 서로의 자기들이 혼자만 안 다치고 피해를 줄 수는 없어요. 자기도 피해를 주면서, 그쵸? 나만 갑옷을 입고 찔러가지고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지금. 자, 상해 심천도 마찬가지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내 살을 내줘야지 남의 살도 지금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니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끝났는데 지금 아직 하락한 폭의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메운 모습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 오늘 또 갭상승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얘도 지금 하락한 부분의 한 절반 정도 수준 메웠나요? 그렇죠? 눈대중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올라가는 각도는 아주 가파르게 좋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는 각도는 좋아요. 우리나라도 떨어진 폭의 한 절반 정도인가요? 얘도 절반 정도 수준까지 지금 일단 올라왔는데 일단 이 조금 꼬리를 달면서 장 초반보다 밀리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조금 더 좋네요. 코스닥은 지금 또 강하게 지금 치고 오르면서 21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자, 각도도 좋죠? 떨어진 각도보다 지금 올라가는 각도가 훨씬 더 가파르긴 합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원달러 환율이 정말 이거 미친 사람처럼, 그렇죠? 와, 어디 이런 변동성이 크레이지 같죠, 이거. 여기 1487.68에서 단번에 1450원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는 듯했는데 다시 한번 또 1420, 어느덧 1500원 이어판다고 했던 게 이번엔 반대로 1400원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지금 위아래 음봉이 엄청난 지금 변동성이죠. 이게 지금 트럼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결국 미국의 채권이나 미국의 달러는 다시 오를 것이다. 지금 그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세계 최강대국이 가진 돈, 달러, 세계 최강대국이 보증하는 채권, 이 안전, 최고의 안전, 지구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가장 안전한 자산에 속하는 이 두 개가 흔들리고 있으니 계속해서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미국의 국력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는 곧 오른다. 그리고 해결됐다. 미국 채권 내가 해결했다. 그렇죠? 미국 채권은 내가 해결했고 달러는 곧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유가는 밑바닥에서 55.12를 찍고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유가가 안정적이고 에너지 가격이 안정적이어서 소비자 물가가 안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물론 이게 경기 침체의 우려 때문에 유가가 빠진 겁니다. 근데 일단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안 오르고 있다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1200억 팝니다. 주가는 오르지만 또 도와주지 않고 있죠. 코스닥 300억 팔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언제 들어오나요? 자, 3,300억 4월 10일에 딱 하루 사놓고 결국에는 다 팔았습니다. 지금 한 20일로 보면 산 날이 하루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이걸로만 보면 외국인 순매도가 이렇게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달러의 지금 상황이 미국의 국력에 대한 이슈가 발생됐기 때문에 달러 가치 하락으로 한간에서는 달러 가치를 일부러 내리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위안화 가치를 일부러 조작하여 내려서 안 그래도 인건비가 싼 중국의 상품에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트럼프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미국 달러의 어떤 그 가치의 훼손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해서 달러가 빠지는 것이 다시 달러는 곧 오를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러 인위적으로 빠뜨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빠져가지고 그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국력은 문제가 없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잘 이행이 되면
달러 가치는 원래 본 가치를 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외국인 순매도가 이렇게 폭풍우처럼 몰아쳐도 달러 가치가 오르지 않고 오히려 1,428원으로 곤두박질 쳤잖아요, 지금. 그렇죠? 수급의 영향력보다 오히려 지금 그 국력의 이슈가 더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 반등했고요. 메타랑 테슬라 빼고 다 플러스네요. 그렇죠? 가장 많이 오른 것은 브로드컴 5.5고 두 번째는 애플 4.06이네요. 그렇죠? 지금 애플의 이슈가 굉장히 불거 이뤄지고 있는데 트럼프는 애플 아이폰을 전부 미국에서 생산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미국 인건비를 생각해 보면 미국의 물가랑 아이폰을 미국 본토에서 다 생산했을 때 과연 아이폰이 얼마에 팔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그래서 시진핑이 앞에 안 나서는 거예요. 걱정이 없으니까. 봐라, 너네 분명히 관세 전쟁할 때 우리가 경고했다. 이거 지금 아이폰이 저 정도 가격 유지하는 게 우리 도움이었지 않느냐. 중국에서 생산하니까 저 가격 유지했지. 니네 나라로 생산시설 가져가봐. 아이폰이 얼마가 될까? 그러니까 배째라 이거 해보라 이거예요. 우리 중국의 생산시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거 만약에 다 가서 해보라 이거. 나가도 상관없다. 우리는 14억이라는 내수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알아서 잘 살고 잘 먹고 산다. 애플 가격 아이폰만 올라가지고 미국 소비자들만 힘들고 다른 나라에서 아이폰 안 사지. 애플이 죽는 거다 결국. 그렇게 아우 꼴 좋네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세 전쟁 한다더니 결국 애플 죽이네. 시가총액 1위 애플 기업 죽이고 있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입니다. 일본도 2개 빼고 2개는 사실 요거는 또 그 금 ETF니까 빼면은 패스트 리테일링 하나 빼고는 다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네요. 지금 가장 많이 오르는 거 봤더니 주가이 제약이 의외로 지금 제약사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방어적인 성격이 있는 주식인데 제약주가 오르고 있다. 자, 대만 증시입니다. 대만은 플러스 마이너스 10%라고 했죠. 지금 예를 들어 에버그린 해운 같은 건 7.75만 올라도 거의 상한가예요, 얘네는. 그렇죠? 일단 TSMC 1.24, 미디어텍 2.53, 홍하이 프리시전 6.32 잘 오르고 있고요. 자, 바로 이 폭스콘의 모회사 홍하이 프리시전. 대부분의 시설이 중국에 있거나 그다음에 인도에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시설을 인도로 조금 이전했다고 하잖아요. 인도가 그나마 좀 싸니까. 근데 어쨌든 다 폭스콘이에요, 그게. 어쨌든 폭스콘은 일단 급등하고 있긴 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넷플릭스, 월트 디즈니 이 특징주를 꼽아놨는데 넷플릭스는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월트 디즈니는 바로 지금 디즈니 영화라든가 마블 영화 이런 거 헐리우드 영화 수입을 거의 중단에 가깝게 줄이겠다고 중국이 선언을 해가지고 지금 일단 주가가 안 좋은 이슈에 지금 얽혀있는 두 종목입니다. 그리고 둘 다 OTT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넷플릭스가 관세 충격에서 유리한 종목이라고 오펜하이머에서 이런 이 보고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헐리우드 영화 수입을 줄이는 거지 넷플릭스는 아예 어차피 중국에서 수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넷플릭스에서 지금 폭삭 속았수다 해적판으로 보고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넷플릭스가 서비스가 안 돼가지고. 자, 귀주모테즈랑 오량액은 별 다른 반등 조금 했고요. 강력 추천 의견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닝더스타이랑 비아디 좀 반등 좀 했는데 하락갭을 못 메웠죠. 자, 그리고 닝더스타이 소식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CATL이 지금 심천 1위 종목이거든요, 중국에. 근데 지금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 승인이 났답니다. 지금 이게 좋은 게 그 중국 의미가 있는 게 중국에 상장하는 게 본토 증시에 상장한다는 의미는 좋은데 본토 증시는 일단 점심시간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제한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알리바바나 이런 거는 미국 시장에 가서 상장을 했잖아요. 더 큰 물에서 놀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 홍콩의 CATL을 상장했다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빨아들일 수 있는 이 무대에 대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일단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랑 혼다 자동차 오늘도 반등폭이 크지 않고 좀 미미하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좀 어쩔 수가 없는 게 자동차랑 철강 알루미늄은 따로 핀셋 관세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자동차가 불리합니다. 자, TSMC 홍하이 프리시전 띄어놨는데 TSMC도 반등하고 아까 폭스콘의 모회사는 무려 7.43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의 모회사 폭스콘은 지금 좋은 지금 모습이고요. TSMC 1분기 매출 나왔고 TSMC 실적 이번 주에 또 나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어드밴테스트랑 시네츠화학 일본의 특징주 해놨는데, 자, 지금 일본의 이 소부장들도 마찬가지 지금 상황인데요. PC, 스마트폰, 반도체 관세 면제했다고 해서 지금 조금 기대를 했는데 오늘 크게 안 오르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그렇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이거를 보고 봐라, 너네 이렇게 물러설 줄 알았어. 이랬는데 그래서 트럼프랑 러트닉이 또 이렇게 여론에서 모르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자, 이게 단순히 이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이 관세, 반도체 관세를 다른 섹터로 이동하려는 주말에 지금 얘기지 이번 주에 다시 발표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어떤 관세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본의 소부장도 지금 걸려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 대만의 양밍해운이나 에버그린 해운 지금 9.80, 7.99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플러스 마이너스 10%라 거의 상한가 수준이에요, 지금. 해운주가 급락했던 거를 거의 V자 반등으로 가파르게 회복을 했거든요. 지금 아마 대만의 해운 쪽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지금 그 시장의 판단인 것 같아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특징주입니다. 지금 두나무랑 AI 챗봇이 있고요. 이 위에는 그 대선 테마주의 어떤 그 방문한 곳에 대한 그 부분이 불거진 것이고, 자, 히토리가 5.14 오르고 있습니다. 노바텍이 가장 많이 오르죠. 21%. 유니온이 10% 가까이 오르고요. 자, 지금 결국에는 중국의 히토리 수출 중단, 여기에 지금 관련되어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그 얘기를 또 했죠. 미국 정부가 만간 단계를 국가전략 물자로 비축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준비 중이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뽑아내는 건데 중국이 압도적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해저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바다 속에 있는 바다 히토리를 뽑아내겠다. 그 얘기를 지금 또 했고요. 정확한 거는 이번 주 일주일에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랑 중국의 지금 히토리 전쟁 때문에 지금 이게 불거졌는데, 노바텍은 한국자성기술연구소라고 중히토 저감 및 비히토 자성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노바텍이 오늘 가장 많이 급등을 하면서 중국 히토류 수출 중단에 따른 가장 리딩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히토류를 이제 묶는 거, 아까 할리우드 영화 수입 중단이라던가 히토류 요거 묶는 거, 그리고 보잉기 수출 중단,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정부가 125% 관세에서 요 수치는 그대로 고정을 하지만 125%에서 더 이상 올리진 않는다고 했어요. 미국이 너네가 10,000%로 해도 난 125%에서 안 올린다. 그리고 나머지 요런 걸로 제한하는 거죠. 보잉기 구매 안 해버리고, 수출, 히토류 수출 묶어버리고, 할리우드 영화 우리 많이 보는데 중국 사람들 못 보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걸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또 어떨지 이번 주 한 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블랙팬서에 보면은 와칸다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거기 비브라늄이라는 상상 속의 금속이 나옵니다. 그 금속으로 세계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되겠죠, 와칸다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미국은 마블 영화 속 와칸다 포에버라도 외치고 싶을 지경이다.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 시작할 때 왜 아침 시황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조선주 섹터 말씀드렸는데 HD, 한국조선해양 주가 얘기할 때 대담한 대담에서 그 풍문 보도에 대해서 진실을 좀 파헤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그 자회사 라고 볼 수 있는 HD 현대사모가 그래도 이제 큰 규모의 수주 계약 이런 기대감이 일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진실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선주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그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워낙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앞서는 잠시 히토류 관련해서도 말씀을 잠시 나눴는데
뭐 굉장히 어지러울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예. 보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네. 통해서 이제 무역 적자, 재정 적자를 축소하겠다는 거는 뭐 후보 시절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 뭐 일기 행정부 시절부터 그걸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소화를 해야 되고 그 시청하신 분들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와 그 시간을 다른 쪽으로 쏟아주는 게 타당하겠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시간과 에너지 쏟는 게 더 타당하겠다. 우리가 미국의 유권자도 아니고 심지어 미국 유권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관세는 이제 상수라고 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투자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또한 수익률을 갖다가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지는 게 좋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분노를 가라앉히면 분노가 있으면 사실은 뭔가를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고 이런 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먼저 가라앉히시고 아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신 다음에 그러면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좋은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서 세계 시장을 갖다가 이제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중에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를 해서 세계 시장 가운데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올라가는 섹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주요하게 바라보시면서 하다못해 이 종목이 조선업인지 이 종목이 반도체인지 이 종목은 사실은 왜 올랐는지 이거는 뭐 정치 테마주인지 그 구별하시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즘 시장을 접근하시고 들여다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 걱정 많이 하는 이들한테 걱정해도 달라질 게 없으면 차라리 걱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예. 하는데 우리가 뭐 여타 이렇게 대책을 확 세울 수 없는 일이라면 그냥 이게 두고 봐야 되는 일이고 예, 예. 다만 이제 어떻게 과제를 해결할지 그에 대한 지혜는 좀 모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예. 일단 해보게 되고요. 근데 어제 관세 충격은 이제 상수로 가지고 가는 거고 예. 뭐 다음 주에도 뭐 반도체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다고 하는데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어쨌든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조선주는 상대적으로 좀 버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주가별로 희비는 좀 엇갈리는 예. 그런 현상에 대해서 대표님의 그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선업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 증시를 바라보실 때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수익률이 좋으냐 나쁘냐도 중요하지만 또 다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를 뚫고 지나가는 흐름을 보시면은 아 내가 몰랐던 어떤 흐름이 있다. 그러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도 그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그 오후 1시 18분 현지 시간으로 1시 20분쯤에 갑자기 이제 SNS로 참 특이하죠. 그 중요한 어떤 발표를 갖다 공식적인 대변인이나 정부를 통해 발표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SNS를 통해서 야 앞으로 그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어 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날 뭐 S&P 지수가 엄청나게 뛰어올랐고 더불어서 우리나라 종목들도 많이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큰 이벤트를 갖다 통과할 때 그날 이제 코스피가 한 6점 몇 퍼센트 올랐습니다. 근데 똑같이 6% 이상 오른 종목이 있고 6%보다 하회한 종목도 있고 심지어 뭐 떨어진 종목도 있겠죠.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서 아 그렇다면은 이 대형 어떤 이벤트, 대형 호재가 발생했을 때 내가 바라봤던 내가 주시하고 있는 업종이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 걸 보시면은 아 시장은 이 종목과 이 섹터를 갖다가 향후 이제 유력한 종목과 유력한 섹터를 보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구를 하고 내가 전문성이 부족할지라도 시장이라는 집단 지성이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응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그날 이제 우리나라 조선 업종의 주요 그래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 넘게 이제 코스피가 올랐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HD 한국, HD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6%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올라온 종목이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도 올랐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들이 6%더 올랐다는 얘기는 시장에서는 관세 이슈만 좀 더 사그라진다면은 사실은 이제 그 이슈를 갖다가 아웃퍼폼하는 충분한 어떤 종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에너지와 시간을 쏟으신 게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날의 어떤 수익률, 그날의 그래프 차트를 갖다가 살펴보시긴 좋겠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조선업종이 트럼프 시대에도 사실은 유망하면서 트럼프 시대에도 다른 섹터가 다 무너지고 코스피가 지금이라도 문 닫을 것 같은 지구 멸망의 전날처럼 행동을 하지만
조선업종 올랐고 조선업종 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HD,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다면 이 트럼프 시기에도 HD,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유망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면 HD, 현대중공업이 먼저 이제 스터디를 하시고 관련된 종목들 먼저 스터디하시는 게 타당한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 예.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또 시장은 답을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예. 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난주에 호재가 있었어요. 예. 계속해서 하나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 호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그러니까 관세라는 건 어쩌면 관세가 없던 시절에 비교하면은 세계 무역이 이제 곤두박질치고 우리나라처럼 수출이 차지하는 GDP 차지하는 비중 70% 넘는 국가 입장에서는 치명타인데 근데 이 와중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줄인다는 건 전체 업종에 대해서 큰 수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조선업이 더 수혜를 갖다가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당선 이후부터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분이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축하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우리나라 조선에 대한 기대가 크다.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해서 도움 받고 싶다라는 이제 워딩이 있었다고 이제 당시 대변인실에서 발표를 했죠. 이러면서 꾸준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 그다음에 미국 의회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우리나라 조선에 대해서 계속 이제 우호적인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정책적인 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또 지난주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과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한국 해군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군을 갖다가 이제 다시 재건하고 싶은데 그러면 한국 조선업에 어떤 도움이 있어야겠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워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또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조선업, 국내 조선업에 대해서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국 조선업이 미국에 진출하면서 다각도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계속 생기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중요한 호재 중에 하나였고요. 또 다른 호재는 무엇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국의 이제 조선업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한 해 동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조연은 계속 주시하는 건 중국입니다. 그럼 뭐 정서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죽은 사망자가 2차 대전으로 죽은 사망자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제 미울 수밖에 없는데 중국을 견제하려면은 관세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중국 견제하기 위한 또 다른 중국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가 이제 결국 미국 해군을 갖다가 증강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 큰 태평양이라는 바다가 있고 이 태평양이라는 바다에서 펼쳐지는 그 국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중국 조선은 엄청난 물량의 이제 조선 선박을 건조했는데 미국은 자체적으로 건조한 것이 불과 열척이 안 된다. 이런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박을 건조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결국 우방에게 이제 그 조선을 갖다가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이제 보좌관이 실질적으로 이제 언론에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방에게 조선업을 갖다 자국의 해군 선박을 또 자국 전의 상선을 갖다가 맡겨야 되는데 그럼 어디다 맡길 것이냐? 조선을 갖다 선박할 수 있는 조선을 갖다 선박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세 국가밖에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중국,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과 일본은 미국 입장에서는 우방인데 일본보다는 조선의 경쟁력이 우리나라 더 우월하죠. 왜 그렇습니까? 일본의 인건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선박 수주가 중국과 한국이 엎치려 뒤치려 한 것이지 여기에 일본이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미국에서 자국의 조선업을 갖다 읽으면서 우방에다가 우리나라 선박을 갖다가 의뢰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 우방은 당연히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국밖에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한국에 있는 조선업종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그 어디다 더 오를 것이냐는 것이 제가 오늘 처음 설명드린 첫 번째 봤을 때 누가 봤다 많이 올랐느냐 보시면 HD 현대중공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오늘도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오기 전에는 좀 떨어지긴 했는데 오늘 이제 장 시작하기 전부터 보면은 HD 이제 현대중공업이 많이 올라가면서 시작을 했어요. 이게 NXT 때문에 이제 반영된 것이 장 초반에 반영된 것인데 이렇게 본다면 이제 여전히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HD 이제 그룹을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중국은 워낙 좀 배척을 해야 되니까 맡길 그렇죠. 수 없는 예. 상황. 예,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슈에서 그 HD 한국조선해양도 예. 그 풍문 보도가 있었는데 그 조회 공시를 한 건지 이제 궁금한데요.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시사점을 찾으신 모양이더라고요. 예. 대표님께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일단은 그 공시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풍문조회 공시라는 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풍문조회라는 거는 그러니까 통상은 이 거래소가 많은 어떤 그 기사와 그 여의도나 증권가에서 또 오고 가는 풍문을 갖다 보다가 이 풍문이 실제적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 그러면 이제 거래소가 거기다 질의를 합니다. 야, 이런 어떤 기사가 나와서 너네 주가가 올랐는데 이 기사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너네는 답할 의무가 있으니까 내가 물어본다. 그게 이제 풍문조회 공시입니다. 그러면 해당 이제 그 질의를 받으면은 사안에 따라서는 뭐 며칠 걸릴 수 있지만은 통상 이제 하루 이내에 그 질의를 받은 종목의 당사자는 하루 이내에 이 진위 여부를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 그런 기사가 있어서 우리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려간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할게라고 답변 시간이 보통 하루입니다. 그럼 하루에 맞춰서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제 뭔가 이제 그 시장이 후진적이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기업이 구체적으로 기업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어떤 공시나 이거보다는 다른 격가지로 돌아가는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주가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특히 개인 투자가들은 내가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데 들어갔다가 사실은 내가 오히려 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어떤 시장이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거래소에서 2,700개 상장사를 주도 면밀하게 보다가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풍문조회 공시를 먼저 질의를 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루 이내 답변을 해야 되니까 하루 정도는 사실 우리가 뭐 몇 시간 정도는 우리가 넣을 수 있지만 하루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제 그 반응을 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된다. 그래서 이 풍문조회 공시가 되게 중요하고 거래소는 더욱더 이 풍문조회 공시를 능동적으로 활용해서 시장에 특히 개인 투자가들의 불만과 정보의 어떤 격차 현업에 투자하는 분들은 발빠르게 이제 정보를 취득을 해서 즉각적으로 수익을 갖다가 거두거나 손실을 갖다 줄이거나 이렇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가들은 아무래도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시장 참여를 갖다가 머뭇거리고 꺼리는 분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시장으로 유도하는 중요한 어떤 그 인프라 중 하나가 풍문조회 공시를 능동적으로 활용해서 거래소가 놓친 경우가 없어야겠다라는 것이 그런 관점에서 풍문조회 공시도 중요하고 거래소도 보다 더 능동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 네. 어쨌든 투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그 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도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렇게 생각돼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뭐 그 전에도 당선 가능성이 뭐 크다라는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스포트라이트를 굉장히 세게 받았어요. 그럼요. 근데 예. 시장 한쪽에서는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는 없으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고가니 얼마만큼 찾느냐 이거를 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수주를 하는 게 안 되는 게 그 만들 수 있는 역량은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예. 뭐 저가 것도 있고 고가 선박도 있지만 양도 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선이라는 건 우리가 뭐 공장을 갖다가 필요하면 짓고 거기다가 전력을 공급한다고 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크라고 해서 큰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그 도크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예약이 돼 있다는 거죠. 예약이 돼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해서 많은 걸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정작 지원을 할 때 우리가 이미 도크가 다 차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조선업이 이제는 예전과 같은 저가의 조선은 이제 수주하지도 않고 누가 와서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하면 지금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런 것들 갖다가 그 수주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보다 우리가 높은 부가가치의 선박만 위주로 이제 수주하려고 하니까 좀 죄송하지만 참아주십시오. 그래서 고가의 선박 위주로 이제 그 계약을 갖다가 이제 위주로 체결하려고 한다. 이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걸 완전히 상황을 바꿔가지고 미국에 이제서 한국 조선업을 갖다가 이제 지원한 건 정책 중 하나 뭐냐면 미국 해군업의 MRO 사업이 연간 20조 원인데
기존에는 우리나라 조선업이 미국의 MRO,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미국 해군을 가서 고친다는 겁니다. 고치고 거기서 비용을 받는다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잘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미국에 가서 MRO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나오션처럼 미국에 있는 현지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하는 거죠. 인수할 때 사실 반발도 있었고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해군업, 미국 조선업이 잘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그 조선업의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조선 근로자만큼 그렇게 주도면밀하게 부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어떤 난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MRO 사업은 일정의 중요한 어떤 또 다른 매출을 갖다 확대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 해서 하나오션이 미국의 필리오 조선소를 인수한 것이고 이에 맞춰서 또 다른 이슈가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린 풍문주의 공시였습니다. 뭐냐면은 이 신문에서 언론사에서 하나오션과 HD 현대그룹이 필리핀의 수빅 조선소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한진중공업이 인수했던 조선소인데 여차저차해서 다른 이유로 이제 지금 이 사모펀드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더 이상 자기들이 운영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이제 굴지의 조선소 하나오션과 그 HD 현대그룹에다가 수빅 조선소를 너네가 인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타진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언론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는 야, 그 중요한 이슈니까 그걸 갖다가 풍문 조회를 했어요. 조회를 했는데 하나오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바로 했습니다. 뭐라 반응했냐? 우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 부인했죠. 예, 부인했으면 이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문 조회 공시에서 즉각적으로 부인한 거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틀렸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풍문 조회 공시에 답변을 했는데 대기는 어떻게 답변하냐면 검토 중이다. 부인하지 않고 검토 중이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이 더 지나가서 해당 종목이 나중에 추가로 예전에 우리가 검토 중이라 했는데 이제는 사실은 여건이 마련됐고 우리가 실제로 계약을 갖다가 체결하고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풍문주의 공시에 바뀌기도 해요. 근데 확정되기 전에 풍문주의 공시 중에서 우리가 검토 중입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계약이 임박했다. 거의 계약 타결이 100% 한다면 거의 90%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들어가셔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일단은 이제 필리핀 수빅조선소 인수를 부인했어요. 그럼 또 다른 군데가 어디입니까? HD 현대그룹이죠. 근데 HD 현대그룹은 지금 아직도 제가 이제 그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 안 했지만 아직도 HD 현대그룹의 주요한 아까 말씀드린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HD 이제 한국조선해양 등에서 수빅조선소에 대해서 뭔가 갖다부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갖다부터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거기서 추가로 야, 우리가 질의했는데 왜 답변 안 하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도 하지 않았고 그 3개 상장사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현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부인 공시를 했는데 HD 현대그룹은 왜 그러냐라는 예. 질문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투명한 주주,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권리 강화에 대한 그런 일환으로 그럼요. 예, 뭐 귀결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이 잘 나가긴 하고 있는데 그 명성을 제대로 지키려면 좀 품위도 지켜야 되니까 그럼요. 예, 그런 부분으로 투자자 여러분들도 항상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앵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김창한 크래프톤 CEO가요, 대표가 그 제스나 엔비디아 CEO를 서로 최근 만났습니다. 이들의 찐 우정이 지속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제스나 CEO가 마음에 들어하는 탐내는 그런 기술력은 크래프톤이 뭘 가지고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둘의 만남은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1월
10월에 새해 벽도부터 CS2025에서 만났죠. 여기에서 둘은 이미 협력하는 거를 생생하게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게임용 AI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흐름들 있었는데 CPC라고 해서 크래프톤 AI 캐릭터를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는 NPC라고 해서 뭐 게임 유저들이 뭐라 그럴까 퀘스트를 진행할 때나 아니면 상점 가서 뭐 여러 가지 사잖아, 무기 사거나 뭐 이럴 때 항상 이 NPC를 찾게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는 뭐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대본을 주면은 그대로 읽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공개된 CPC 같은 경우에는 AI 캐릭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캐릭터가 신통하게도 이 게임 유저들하고 대화도 하고요.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도 수정하는 그런 재미를 확대한다, 확 끌어올린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호평을 받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CES 2025에서 펍지 IP 프랜차이즈와 이제 인조이 시연 영상 공개할 때 그때 딱 이제 선보였던 거죠. 인조이 같은 경우는 잠시 언급드리면 이제 크래프톤이 주가가 반등했을 때 이 신작 인조이 때문에 좀 올라간 흐름도 있었거든요.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스팀이라고 해서 전 세계 게임 플랫폼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K-신즈라고도 불리거든요. 공개된 지 40분 만에 스팀에서 1위를, 그러면 인기가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방증하기도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게임용 AI 기술을 공동 개발한 그런 흐름들의 AI 관련 협력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그 찐 우정이 지속이 될 수 있을까라는 두 번째 타이틀을 좀 보여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로봇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같이 행동하고 좀 사고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피지컬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최전선의 휴머노이드가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크래프톤을 두고 크래프톤이 가지고 있는 자체 AI 기술력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게임뿐만 아니라 이 휴머노이드 사업에도 훨씬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쪽에서도 협력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밝힌 그런 부분이 있었죠. 크래프톤은 진작에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딥러닝 본부를 세워가지고 게임의 AI 기술을 접목하는 흐름도 워낙 독창적으로 게임 플랫폼을 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AI 기술이 이제 거기에서 접목시켜서 집중시켰고 자체 기술력이 있다는 겁니다. 음성을 합성시키거나 이미지를 만들거나 멀티모달 같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크래프톤과 엔비디아의 영역 확장 AI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요. 마침 우리 정부에서 휴머노이드를 좀 팍팍 밀어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부와 그리고 기업 한 40개가 그 K 휴머노이드 연합을 출범을 시켰거든요. 이러면서 정부에서 한 1조 원 이상의 지원금을 댈 것이다 이런 기대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산업 학계 그리고 뭐 연구 분야 이런 부분이 함께 모여가지고 시너지를 좀 내겠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그런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들이 로봇 기업을 인수해서 그 영역을 확장하는 건 잘 아실 거예요.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35% 이제 최종적으로 가져가게 되면서 최대 주주가 됐고 그뿐만 아니라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 스타트업 베어 로보틱스의 지분을 조금 더 추가 투자했다거나 로보스타는 이미 최대 주주고 엔젤 로보틱스와 로보티스 같은 경우는 2대 주주이니까 이런 흐름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휴머노이드 관련주는 조금 더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 클 것으로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봇 관련주도 함께 이제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가 왜 크래프톤과 그런 우정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요즘에 이제 관세 충격 너무나 어지럽잖아요. 그 안에서 조금 숨을 쉬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보자라는 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대한민국의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획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언급되고 있고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반도체나 아이폰 관련된 관세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였는데 조금 전에 또 속보가 나온 것이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코멘트를 붙인 것이 유연성이 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까지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